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상당히 레이팍 1819라는 이 기기에서는 그 이전에 로그인되지 않았던 메일이 쓰여진 것이라는 유력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조작, 허위, 왜곡 보도 관련은 한 항목으로 썼지만 책 한 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방통심의 그 목동 투쟁 있었던 방심위 사건. 방심위는 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회피하고 묵살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규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그 위에 청와대 대변인은 아까 말한 김의겸 기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 타임 존, 시간 그때가 변경된 기록 부분에 대한 의혹, 또 외부 기기, 외부 매체 간의 교신 정보를 다 확인해야 되는 것, 또 JTBC 보관기간 중에 대용량 앱 설치 경위, 사진 폴더 삭제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태블릿은 거쳐져야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 중에는 결과에서 국내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해외 포렌식 기관도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태블릿에 대한 조작 의혹, 그리고 드루킹의 여론 조작 의혹, 모든 것이 조작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성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지지 않고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분들한테는 우리 조은진 의원님이 줄타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들 살 줄입니다. 이거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저기 법원에 이름 법정에 가서 너는 사실을 얘기해라. 그럼 내가 권리를 줄게. 이게 유명한 법원인데요. 이수윤 교수님의 그 얘기죠. 근데 변희재 대표가 사실을 얘기했더니 뭘 줬습니까? 수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 그리고 또 이 검찰에서 이 태블릿을 입수한 직후에 대통령이 2차 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특검에 포함시켜서 대통령 사과는 누가 어떤 조언을 했길래 이루어졌는지 그 여론을 누르기 위해서 사과를 했던 것이 탄핵의 결정적인 빌미가 되어버린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마무리해서 드리고, 두 번째 순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손창경 노조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토론을 해주십니다. 예, 베일에 쌓여 있고 마치 큰 마술에 그렸던 것 같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들어도 봐도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이 저 태블릿 PC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또 저 같은 언론인들도 당시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저게 뭐 PC니까 컴퓨터니까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일선의 기자들입니다. 지금도 용어를 들어보니까 PC, 싱크, 동기화, 홀드, 도메인, URL, 서버 잘 모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했고 구속시켰고 좌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단초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 진실은 규명이 돼야 되고 또 이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도 기자입니다. 당시도 기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10월 24일 날 JTBC에서 처음 보도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짤막하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10월 24일 날 JTBC에서 손석희가 스모킹 건이라고 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정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미워했던 기자들, 특히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거의 131개 언론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총에도 없는 민주노총의 노조가 대한민국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블릿 빛이라는 이러한 요술 같은 램프가 나오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보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24일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기상파 방송에서는 일제히 2, 3일 간격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일제히 최순실 사태를 확대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태블릿 PC는 그야말로 정언에 의한 상황 증거가 아니라 기계라는 PC라는 현대 문명의 총알라는 이 기계가 나오니까 저는 분명한 증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과학이고 그 다음에 득점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뭐 최순실 이동 경로와 PC가 같아.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2개 맞고 3개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2개 맞은 것만 주로 특검에서 인용을 했고 그렇게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태블릿 PC가 나오는 과정에 계속해서 KBS를 포함한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고영택, 차은택, 장시호, 정유라 등등 해서 그 인물들을 도입해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왜곡, 조작, 편파 보도식으로 선동적인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 최순실을 마치 비호하는 듯한 반동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획일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201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열렸고 뉴스에 거의 70-80% 이상을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그 핵심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태블릿 PC다라고 마법을 걸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그 이후에 변희재 대표가 중심이 돼서 JTBC에서 보도했던 걸 자세히 보니까 태블릿 PC 보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JTBC가 1일 취재 계획 보고 내용들이 들어있는 모니터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거는 태블릿 PC의 그대로 된 그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태블릿 PC를 JTBC의 데스크탑에 옮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자료는 A에서 B로 옮기거나 누군가 손을 대면 반드시 아까 봤던 것처럼 홈캐리싱 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의 키만 눌리거나 딜리트 키만 눌리더라도 자료가 삭제되거나 첨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대표가 제기했던 의문들은 그 도도하게 흘렀던 탄핵의 바람, 박근혜를 처단하자 혹은 박근혜 정권을 흔들기 위한 바람에서는 아주 반동처럼 아주 거슬러 올라가는, 말하자면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무모한 짓으로 보였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태블릿 PC의 습득 과정, 아니 고영태 사무실에서 주었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그 앞날 다른 신문사 기자가 갔을 때는 문이 잠겨 있었다는데, 그런데 JTBC 기자가 갔을 때는 서랍문이 열려 있었고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방전이 돼서 배터리를 사와서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문이 열려 있었고 그 건물 관리인이 안내를 해줘서 가져왔다. 알고 봤더니 그 건물 안내인은 과거 통진당 당원이었다 하는 것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방송한 걸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서 태블릿 PC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일체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줄기차게 일관되게 이 태블릿 PC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 포함한 모든 언론인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 관련해서 보도는 이른바 단독 보도, 특정 보도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칸을 치워가지고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근거 없는 왜곡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특검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첨부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결정적인 증거가 기사였습니다. 태블릿 PC로부터 시작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이 단추로 인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좌파 정권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핵 과정에는 이 기사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기사였던 것이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언론인들은 구속시켰습니다. 그자가 바로 변희재 대표였고, 변희재 대표는 태블릿 PC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과 새 정권이 탄생할 때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권은 언론인을 구속시켰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현직 언론인이 자기가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언론 폭거입니다. 언론 탄압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어서 사법까지 장악을 해서 이 정권이 밀고 나가고 있고 그 동력이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입니다. 한 축은 국내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구속을 이어졌고 또 한 축은 우리 체제를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른바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남과 북이 비슷한 체제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우리나라를,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그 모든 의혹의 첫 발걸음은 태블릿 PC였습니다. 따라서 이 태블릿 PC에 대한 특검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맹맹빽빽하게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특검 대변인이 태블릿 PC에서 물으니까 그건 그렇고 한참 동안 횡설수설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묻어놓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여러분 기자들이, 저도 기자입니다만 기자들이 이 태블릿 PC 건만 나올 때 유독하게 피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저게 많이 있고 아마 이 보도를 특집을 만들어도 KBS에서 1시간짜리 프로그램 이런 수십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증거만 보더라도. 그런데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이 죽었고 사법부가 농단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밝혀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손석희 씨의 최근 행적으로 인해서 보도된 것처럼 거의 진정성과 위선이라고 불릴 정도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태블릿 PC는 필요 없을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손석희 씨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인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저는 비정상 아주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객관으로 봐야 되고 객관을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나 이념으로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게 언론이라면 이건 언론이 아니고 선전입니다. 선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특검이 반드시 안이 통과되게 해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의 실체들이 정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5.18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잘못돼서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이 몇십 년 동안 걸려왔습니다. 지금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때문에 이 탄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국가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언론 기사로 탄핵된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우리 성찬경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서정욱 변호사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전에 그 성창경 위원장님이 언론은 이제 미쳤다 이런 말씀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법 쪽에도 미쳤다. 미친 언론 중에도 성창경 위원장님처럼 참 언론인이 있듯이 미친 이제 그 법 쪽에도 이번에 그 바둑이 잡아연 김경수, 성창 개인적으로 저 대학 동기고 친구지만 이런 이제 참 법조인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변희재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아서 기각을 못 시켰으니까 어떻게 보면 패상이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항소심에 제가 이제 다시 그 차기현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항상 영장 담당 판사들 어떻게 딱 정권 입맛에 맞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1심에 소장파들은 이제 그 좌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항소심에는 이제 그 소위 적폐 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제 적폐 판사라는 것은 소신 있고 용기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이제 그 판사들을 현 정권은 적폐 판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소심은 이제 그 사법부도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새로운 증거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반드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변희재 대표하고 이제 그 황 의원 대표 접견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변호사 20년 넘게 했는데 황 의원 이분만큼 이게 교도소 즐겁게 잘해서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는 이제 그 요양 온 것처럼 아주 뭐 양심에 이끌을 게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1심 재판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는데 판결문에 내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드시 기재해달라 이렇게 사자우를 토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법정구속 1년 법정구속 돼버렸지만 저는 이제 그 용기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는 그날 제가 간 날 마침 이제 그 손석희 사건이 터진 거예요. 뺑소니, 폭행, 그 다음에 그 동성자 불륜 이런 게 의혹을 저보다 먼저 KBS 뉴스하고 신문을 조선일보 통해서 보면서 변희재가 이제 그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손석희는 내가 죽이 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길래 그래서 이제 도망가면 어떡하냐 막 걱정하길래 제가 이제 뭐 설마 이 정도가 도망가겠냐 어차피 이제 김웅기가 도덕적으로 손석희의 위선을 확실히 이제 드러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확실히 죽이자, 부관 참시하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인정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토론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왜 특검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12명밖에 안 되는지 자유한국당은 뭐 하느냐 이런 이제 쓴소리 두 가지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왜 특검이 필요하냐,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현 검찰과 법원은 진실을 밝힐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은폐와 조작이 공범이기 때문에 현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이 필요하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는데 검찰은 이제 원래 권력의 충견 주구니까 그 뭐 검찰은 이제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이제 영장할 때 왜 구속했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 통계를 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기소된 사람이 17,401명 중에 사전 구속 영장이 3명, 0.017%. 근데 변희재 이분은 이제 그 진실을 위해서 참을 위해서 이게 그냥 공개한 거지 뭐 손석희를 때린다거나 손석희처럼 이게 폭행을 뭐 아프냐 안 아프냐 하면서 폭행을 한다거나 저는 이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언론인이 262명이 구속된데 OECD 중에는 이제 그 변희재가 유일한 이게 구속인입니다. 무기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변희재도 언론이고 손석희도 언론이에요. 다만 이게 조금 더 횟사가 크다고 해서 그럼 이게 무조건 법으로 재갈을 물리는 게 맞느냐? 서로 이제 언론끼리 싸우면 국민들이 여론, 공론의 장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왜 재갈을 물리느냐? 이게 법원이 바로 이제 그 진실보다는 오히려 은폐에 가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그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1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을 이제 그 전체를 다 이제 복음 포렌식 해달라. 이걸 2번이나 신청했는데 기각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김필준이가 넣어가지고 야, 개통자를 어떻게 먼저 하느니까 취재와 묵비권에도 말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옛날에 언제 말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로 입수 개입부터 해놨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심수민은 PC가 수정 기능도 없는데 이렇게 변호사인이 추구하니까 언제 내가 이게 PC 가지고 최소원이 수정했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냥 최소원이가 문서를 보고 고칠다는 게 중요하지 수정 기능이 뭐 중요하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늘어놨는데 그게 판결에 하나도 이게 반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영장이든 1심 판사든 과연 이게 진실을 밝힐 의지보다는 오히려 이게 정권의 은폐에 동조한 게 아닌가. 이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특검 무용 나오지만 이번에 이거 허위범 특검 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거 신문에 몇 번 제가 칼럼을 썼지만 허위범 특검은 그 끝은 상당히 창대하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시작할 때 우리도 많았어요. 설마 이게 허위범 특검이 사상 최대 약체 특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 지지율이 그때 문통이 뭐 가짜 지지율이 몰라도 한 70% 육박할 때 이런 게 70% 지지율 육박하는 살아있는 집권 2년차 권력을 상대로 과연 이게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우려도 많았고 상당히 걱정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허위범 특검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은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담히 나아가겠다.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겠다. 실제 이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제대로 이게 그 8,840만 건 제대로 이게 그 다 진실을 밝혀내고 김경수 바로 이게 그 구속 법정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김경수는 자기는 이게 그 컴퓨터 업무방해로 구속된 일이 한 건도 없다지만 그런 게 좀 거짓말이에요. 정유라도 이게 그 업무방해로 그것도 이게 잘못된 저는 이게 이대 부정 입학도 가짜뉴스라고 보지만 정유라도 이게 업무방해로 된 거고요. 컴퓨터 업무방해가 신설된 죄라서 법정 뭐 구속이 적은지는 몰라도 근데 이 김경수 바둑이 범죄가 네이버나 다음에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여론을 조작 오염시켜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해소한 엄청난 이게 범죄잖아요. 맞아요. 사상 초유의 범죄니까 사상 초유의 법정 구속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첫째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좀 전에 이게 말한 것처럼 검찰은 오히려 이제 조작의 공범이고 그리고 이 법원도 방조 내지 공범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결국 이제 허위범 특검의 예처럼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되면 진실에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첫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왜 특검법이 12명밖에 안 되는가?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조은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무소속 서청원 의원 빼고 나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미 태블릿 PC의 조작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가 이걸 이게 뭐가 무서워서 왜 그 발의에 서명을 못하는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묻고 싶은 게 첫째 뭐 황교안 전 총리 이분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이게 미래로 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 얼무부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도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겠다는데 저희가 이제 정권의 은혜에 기대서 사면으로 석방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석방운동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태블릿 PC 진실을 밝히면 사기 탄핵부터 모든 게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밝혀서 명예를 당당 회복해서 나와야지. 왜 이게 그 정권의 은혜 기대, 사면에 기대서 이런 석방운동을 하냐? 이 점을 이게 그 경고를 드리고요. 오세훈 그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당권 주자들이 김진태 의원처럼 이게 당당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고 관계 거짓과 불의에 부합해서 대한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첫 번째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밭길로 가더라도 칼날 위에 서더라도 정말 이 불의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대한수권정당이 되겠는가? 이런 데 또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이나 안위만 추구하는 이런 게 웰빙 정당으로 과연 이게 되겠는가? 이런 게 제가 엄중한 이런 게 세 가지 질문을 자유한국당에 던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절박감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절대 이 정권 교체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끝까지 작성해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 이거는 이제 제가 노성일의 인터뷰를 봤어요. 노성일이가 이제 고영태하고 둘이가 이제 가짜에게 퍼뜨리면서 처음에 이게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고영태가 외국에 도망갔다가 아마 10월 27일 날 2016년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짐을 챙기면서 노성일과 고영태가 했던 대화입니다. 그때 노성일이가 경향신문에 한 인터뷰예요. 노성일이가 이제 고영태 보고 뭐라 했냐면 야 이게 며칠 전에 네가 그 블루케이 사무실에 놓은 최소한 그 PC 있잖아요. 이게 보도되고 난리인데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니까 고영태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이 PC는 내게 아니다. 내가 놓고 온 게 디지털 카메라 하나 외에는 전혀 없다고 펄쩍 뛰면서 나도 이게 최성원이 공격하려고 증거를 모은다고 모으던 놈인데 왜 책상에 태블릿 PC처럼 중요한 걸 남겨놓고 오겠냐? 이렇게 고영태가 말했다. 이걸 이제 노성일이가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가장 최초의 제보, 사기 제보, 고영태, 노성일도 이 PC에게 최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영태도 안 믿는 PC를 왜 이게 판사는, 왜 이제 검사는, 이게 왜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왜 이게 최소한 거라고 믿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달이 몰락하면서 해가 뜨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해는 즉 빛은 지금 이게 일시 어둠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지만 거짓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지만 빛은 그리고 진실은 절대 이 거짓이나 어둠이 오래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거짓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빛이고 이 빛은 반드시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용서해달라, 사면해달라. 우리 대통령은 굴복 안 했는데 왜 대통령 굴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면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사면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면은 추징금이 미납된 사람은 사면이 안 됩니다. 기존에 지금 사면 얘기하시는 분들 돈 좀 내놓으시죠. 그거부터 해결하고 사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영국 우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시간을 조금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영국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원진 의원님, 특히 특검 발의까지 해주신 조원진님께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를 바라는 시민 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기들께서 기억하실지 몰라도 저는 2016년 12월 31일 대한문 연설에서부터 그때 변희재 대표가 연구하고 있는 손석희 조작 보도를
밝혀야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제가 연설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오직 JTBC 조작 보도를 밝히는데 저도 계속 동참을 하고 오직 한 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재판 과정에 드러난 그것을 해서 조금 전에 도태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정인으로 출석한 자들의 녹취록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희재 대표와 그 미디어 워치 팀들의 재판 과정을 보면 정말 겨운 그런 재판 과정이었어요. 약 6개월 동안. 특히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단 한 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서중욱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적어달라. 이 나라가 언론의 자유는 독재국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죽기 살기로 대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이제 JTBC 기자단 4명을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JTBC 조작 보도에 관련된 기자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기자들은 5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절제된 표현을 해서 JTBC 조작 보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란 놈 아닙니까? 내란 놈이 동참한 기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기자는 5명인데 그중 여자 1명, 그건 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심수미 기자고 나머지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심수미 기자와 손영석 부장을 포함한 또 김모 기자, 박모 기자 4명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명 남은 김필준에 대한 모든 자료가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또 고발장이 접수가 될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노승근 검사에 관련된 자료도 지금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 노승근 검사 쪽으로 고발장을 또 그것이 거대한 언론사와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시민으로 사기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함께 또 하는 공동 고발인으로 되어주는 한 10한 5, 6명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싸움에는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JTBC 조작 보도를 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느냐, 왜 밝혀야 되느냐. 국회라서 제가 좀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거대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조작 보도를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작 보도 쓰레기 언론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들 그대로 둘 것입니다. 안 된다 하면 뭘로 할 것입니까? 이거 조의원님께서 이렇게 힘써주신 이거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특검 발의라는 이 핫 이슈를 대통령님을 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천군만마의 힘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특검 발의를 정치적인 구호로만 내던져 놓을 것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태극 동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권력자 나타나면 굽신거리는 그런 노예 근성으로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조 의원님이나 또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극소수 태극 동지들이 좋아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도 암적인 존재들은 우리 태극 동지들의 힘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또 어린이들이 좀 힘써주시고 또 특검 통과까지 되고 아마
시간적 여유가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을 한순간에 JTBC 조작 보더라 그 입수 과정 노승은 차등 독일서 주원이 뭐니까 이 엉터리 같은 브리핑 이것을 한순간에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께서 말씀하신 김영수배한 김한수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김한수만 찾으면 이 실탄은 한몫에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좋은 얘기만 해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할 것도 없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뭐 옆에 우리 같은 패널들은 뭐 절제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오직 아스팔트 하는 시민운동가다 말을 해야 되니까 거대한 암덩어리들은 이 탄핵 세력입니다. 이 탄핵 세력도 거대한 댐도 바늘구멍만 굴리면은 금세 무너집니다. 지금 이미 JTBC 우리 그 미디어스 팀들이 이 참 6개월간 투쟁하면서 이 수많은 결과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JTBC 조작보다 거의 뭐 99.9% 진실로 다 밝혀지고 있는 조작 자체가 진실로 밝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몰입을 하면은 JTBC 조작 보도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파의 가장 큰 약점은 선거철만 되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태극기도 왜 따라다닙니까? 찍으려면 한 분밖에 없는데 태극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머지는 다 반문연대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금년 한 해는 아무런 선거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를 못하면 다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는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장내에는 우리가 원내 정당인 만큼 국회 방송에서 지금 녹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관계자분께 박수 한번. 우리 이런 세미나에 우리 언론사에서 젊은 기자들이 오면 갖고 계시던 핫팩도 좀 나눠주시고 경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언론을 탄압하고 법관이 법관을 탄압하고 노조가 노조를 탄압하는 시대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해주는 젊은 기자들을 아낍시다. 우리 조태호 변호사님이 아주 훌륭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마이크도 한번 드릴 겸 해서 딱 질문 하나만 받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중간에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을 젊은 분이 먼저 들었는데 먼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 번만 해서 질문자 세 분 받고 답변을 한 번 하는 걸로 우리 도타 변호사님에게만 질문하는 걸로 사회적 권한으로 그냥 정하겠습니다. 딱 세 분만 받겠습니다. 30초 이내로 질문해주세요. 네, 법정신문 강우상 기자입니다. 우선 태블릿 PC 특검 대표 발의를 해주신 조원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블릿 PC 특검 발의도 중요하고 통과도 중요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특검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희재 대표 재판에서 밝혀진 명백한 조작의 증거만으로도 지금 현재 손석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주체가 대한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대한애국당에서 정당 차원에서의 손석희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거지. 네.
예, 우리 아까 손을 드셨는데 예 질문 겸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멀리 구름철이 달려왔다고 마이크를 주십니다. 저는 어차피 언론인으로서 중요한 여성 뉴스 발행 김명수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팩트를 많이 제가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돌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 없으면은 이걸로 끌어집니다. 역시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 그리고 외국 시민들은 매너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질문에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요. 마무리 멘트 그리고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어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발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용어가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발제했을 때 마음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뭐 너무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많이 아시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몰랐거나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야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이건 정말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아마 앞으로도 더욱 어쩌면 이게 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먼저 느꼈던 분들이 이 2년여 동안을 투쟁하고 싸워오면서 획득한 이 물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거나 오히려 반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래야 그런 노력이 결합되어야 특검 법안도 국회에서 더욱 통과될 수 있고 마침내 더욱 높은 단계의 진실 규명과 진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 사회를 우리 사회자분께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조원진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사회자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토론에 아주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참여해주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진 우리 대한애국당 대표님께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고 특검 발의를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앞으로 많은 특검들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 조금 지역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특히 자유한국당에 저희들과 생각을 같이 오늘 보니까 축전 보내준 분들이 다 공동 발의하신 분들이에요. 또 동의를 해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한테 많은 힘을 좀 실고 다음에 또 다른 특검이 있을 겁니다. 다른 특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은 의원들이 12분이 아니라 한 30명 정도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분에서 더 플러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12분 더 할 수도 있고 문제는 뭐냐, 이제 선거가 다가와 있어요. 아무튼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극기를 외면하던 세력도 태극기에 매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던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매달렸는데 대통령 참 멋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탁 유영아 변호사 통해서 한마디 그것도 뭐 조금 이렇게 터치만 했는데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뒤집어졌어요. 지금 태블릿 PC 특검을 제대로 진행한다든지 또 거짓산을 하나하나 그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감각을 구출하는 작업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작업은 자유한국당 내는 김진태밖에 없습니다. 그 말고는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을 따로 있는 당 대표지만은 자제를 봐야지만 제 개인 심정은 그렇습니다. 대한애국당에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적까지 책임다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방향을 선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 지지로 돌아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손석희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패널들 있잖아요. 그 거짓을 그 새치어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 사냥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못된 짓을 했는 패널들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고발하면 중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경찰에서 끝나고 검찰 조사기에 다 혐의, 무혐의, 무혐의. 저는 지금 검찰 조사 좌파들 4.16 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데 좌파라 하는 좌파들은 저를 검찰 고발 다 했어요. 눈썹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조사받고 있는지 아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싸워야 돼요. 왜? 그들은 정권을 쥐고 경찰 쥐고 검찰 쥐고 법원까지 장악해가지고 언론방송 장악하지만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뒤에 있잖아요. 그 국민들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진실과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결과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석희에 대한 고발건도 같은 입장이에요. 아마 조만간에 언론이 무너집니다. 지금 저 청와대, 저를 저와대라고 그러죠. 붉은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저 청와대의 제1차 방어선은 권력이 갖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기무사 축소시켰지만 정보기관들 다 그 앞에는 누가 있느냐? 언론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이 언론 방송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은 권력은 자동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롱성 같았던 좌파들의 벽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 벽을 국민들한테 많이 투쟁할 수 있고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태극기 집회가 대단히 많아져야 된다. 3월 1일 날은 한판 끝장을 내야 된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라고 기어치 말고 많은 분들이 그건 안 돼요. 반문연대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는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하는 그거 알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집회에 많은 국민들이 3월 1일 날 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패널들의 그 새치혀, 그 거짓의 혀들을 우리가 너무 참아왔지만은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섣불리 되면요. 전부 무혐의로 다 나옵니다. 그 시기를 잘 대한애국당은 지켜보고 있고 또 여기 변호사분이 벌써 3분이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고 아무튼
정치판을 바꿉시다. 이제는 제가 국회에 지금 11년째, 12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11년째.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인적 쇄신,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젊고 국가관이 확실하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빨리 국회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당이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주최자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언론인 변희재 국민위원회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김영수 우리 대표님부터 우리 공동위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은 변희재 석방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은 이슈로 넣어가지고 지금 남북 문제 미국 회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또 지지율 30%까지 떨어질 거를 요즘은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구해주고 있어요. 나라가 이상해졌어요. 상황이. 그래서 3월 1일은 여러분들 모든 분들한테 연락해서 대대적인 3.1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대한민국당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 주최, 그리고 언론인 변희재 국민위원회 주관 JTBC 태블릿 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끝까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신박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같이. 아니요,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을 안 돌아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를 받아서 열심히 해야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미디어 워치 아유 안 보이던데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들은 안 보였습니다. 자, 오늘 JTBC 태블릿 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에서 토론회 끝났습니다. 자, 종료됐고요.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기대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대해봐야죠.
반중신민님 반갑습니다. 미디어워치 제가 아는 분만 알고 그 외에 잘 몰라가지고 아직은 참석하셨는 모양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순대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충전도 좀 하고 2시에 다시 열겠습니다. 반중채미님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지금 삼각대에 안 그래도 흔들흔들거리는데 세워놨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왜 핸드폰 잡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한쪽이 부러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까 핸드폰 그 카메라 떨어져가지고 한 며칠만 참아야 되겠네요. 삼각대 바꾸려면.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이따 방송 다시 열게요. 식사들 하세요. 네, 주문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더니 아니면 내일이나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이따가 다시 방송 열게요. 네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무궁화님 안녕하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